너는 경쟁밖에 모르냐. 진짜 머리를 댕 맞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 2026년 목표 중에 하나가 영감 얻는 활동하기인데요. 월에 한 번씩 밍글 모닝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명 우물안 개구리 탈출 프로젝트인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저의 틀을 깨는 그런 2026년의 목표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그 모임을 갔다 와서 이렇게 영감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어제 얻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여러분과 풀고 싶어서 제가 월말마다 이렇게 이달영이라고 이달에 받은 영감을 모아가지고 이달의 영감 꾸러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어제 얻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원래 종이에 적었었는데 컴퓨터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라는 거. 이거는 제가 이번 달에 얻은 영감이고, 이거는 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얻은 영감이에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번 달의 영감을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영감이었는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시작을 하면서 제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돈을 못 벌면 어쩌지? 그냥 진짜 손가락만 쪽쪽 빨다가 3년 동안 삽질하다가 오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3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벌었으면 최소 3천만 원만 받아도 3년이면 1억을 벌어올 수 있을 텐데, 내가 프리랜서로 과연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돈을 못 벌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아빠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진짜 머리를 댕 맞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너는 경쟁밖에 모르냐. 너는 베트남 가서 할 일이 경쟁과 돈 외의 가치를 배우는 게 너의 숙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달까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고 뭔가 한 분야를 되게 파고드시는 그런 성향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빠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도 저걸 사업화해가지고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을 텐데, 저거 그 특허? 이런 거 냈으면 지금 아빠가 떼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빠는 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이런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렸을 때 이 사회가 더 나아질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빠는 더 큰 가치를 느끼시는 거지, 이거를 나만이 가지고 이 특허를 가지고 떼돈을 벌 거야, 이게 아빠의 큰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경쟁밖에 모르는 너의 가치관을 깨는 것을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목표로 잡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그럴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경쟁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진정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과 경쟁 외의 다양한 가치가 세상에는 있는 거구나. 이번에 모임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선호,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3년을 삽질을 하다가 와도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다는 것 자체가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밖에 모르는 본인을 깨닫고 견문을 넓히고 와라 라고 하셔서, 아빠는 무조건 베트남을 가기를 추천을 하시고, 베트남 가서 할 일은 첫 번째로 아빠가 숙제를 주셨어요. 첫 번째,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그리고 두 번째, 경쟁과 돈밖에 모르는 사고방식을 깨기. 이것만 해도 저에게 많이 얻어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은 기분으로 저의 이런 물질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런 승부욕밖에 모르는 이런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프리랜서 메이커라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계신 김혜인님에게 받은 영감인데요. 자신의 단가에 대한 건데요.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시급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연봉을 책정할 때도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프리랜서로서 내 서비스가 일으킬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단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비스의 단가를 정할 때 내가 이게 얼마나 걸리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서비스가 일으킬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라서 정말 어렵죠. 일단은 저는 시급으로 확인했어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영상인지, 이제 나의 난이도 말고 객관적인 영상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적당히 맞춰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단가를 정할 때 이 내 서비스의 가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직장인과 사업가 혹은 프리랜서의 마인드의 차이구나. 이거를 이번에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안정적이냐가 궁금했거든요. 기업의 오너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안정적인 때는 없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분도 지금도 늘 불안정하고 사업은 언제나 늘 불안정한 거다. 그래서 언제 안 불안하냐 궁금했는데 불안함, 불안정함이 사업의 디폴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란 그 행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달은 돈을 아예 못 벌 수도 있고 어떤 달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사업이나 이런 프리랜서를 할 때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나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이렇게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의 평균치를 계산을 해야 된대요. 모니터에 써놓은 그 메모장이 있으시대요. 거기에 매일 거절당하기, 매일 망신당하기, 그리고 매일 일어나기 라는 문구가 있대요.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영업도 내가 해야 되고 이제 의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뭐 언제나 의리였지만 직장인일 때도 언제나 의리였지만 근데 프리랜서는 특히나 이제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사업이고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도 이게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계약을 못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되게 찔러보기도 많아요. 내가 너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른 업체에다가도 견적을 물어봐놨다. 그리고 둘 중에 견적이 더 나은 데다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교를 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나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나는 그 클라이언트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전문가인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제발 저에게 일을 주세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이런 자세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과의 파트너십인 거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더 클릭 전환율이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일 거절당할 거 매일 망신당할 거 이거는 당연하게 그 생각을 하고 가야 좀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다. 김빛나님이라고 유튜버이신데요. 첫 번째로 그럴싸한 나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기.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것 자체가 전부 그럴싸한 제가 되기 위해서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제가 되기 위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한 내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런 강박을 버리면 그냥 편해지는구나.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 17년 동안 친구인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욕심이 없고 항상 뭔가 지금 가진 거에 되게 감사하고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뽀송뽀송하고 소중한 토끼 같은 느낌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경쟁이나 이런 승부의 우위에 서는 거에 관심이 없는 친구예요. 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한번 휴학하고 다시 복학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에게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돈 벌어야지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강박을 버리면 그냥 그 친구처럼 항상 늘 행복하고 늘 재밌고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주 소박한 거 뭐 새로운 화장품 막 이런 진짜 소박한 삶의 작은 행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삶을 영위해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싸한 나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게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 번외로 어제 밍글모닝에서 얻은 영감인데요. 이건 그냥 재밌는 콘텐츠 소개 정도로 봐주시고요. 우리는 인간은 사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음식을 그냥 익히거나 생으로 먹거나 둘 중에 하나로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흑백 요리사에서는 굽고 삶고 찌고 튀기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분은 그렇게 느꼈대요. 이게 사람이 먹고 살만 하니까 저러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웃겼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먹고 살만 하니까 불안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도 하면서 뭐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 먹고 살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디오 뮤지엄? 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게 오디오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모양이 계속 바뀌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핸드폰은 이렇게 생긴 게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디오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처음에는 오디오가 막 동그랗게 생겼다가 길쭉했다가 네모냈다가 뭐 이렇게 생겼다가 지금은 뭐 별의별 모양이 다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틀이나 모양이 결국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공부왕 찐천재 그 홍진경 님이 하시는 그 유튜브인데 여기서 AGI 시대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셨다는 설명을 듣고 집에 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저도 영감을 크게 얻은 그런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AGI가 뭐냐면 AI랑 다른 개념인데요. AI는 지금은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GI는 인간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었던 역사가 딱 한 번 있대요. 그게 로마 시대인데 노동은 이제 노예들이 하고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고 심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움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어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뭐 인간과 소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건축물들이 전부 대부분이 그런 엔터테인먼트 용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싸움을 즐기면서 유흥을 즐긴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대요. 마녀사냥을 많이 했고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가족이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그 광장에 와서 그걸 구경을 하면서 막 피크닉을 즐겼대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많아지고 나의 힘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없어지면 이런 이상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느꼈어요. 저는 성악설 파거든요. 사람은 악한데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을 정한 거예요. 원래 악한데 교육이 됐을 뿐인 거죠.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 수 없으면 나쁜 길로 빠진다, 이상한 길로 빠진다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은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뭐죠? 악플. 지금 인터넷 세상이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전투사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관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전투사고 여러분들이 관중이 되는 거죠.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잖아요. 이것도 콜로세움에서 유래된 거예요. 싫어요, 이게 칼이에요. 칼로 그 사람을 베어서 죽여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인터넷 세상에 와서 좋아요와 싫어요가 된 거고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순 없으니까 그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악플을 다루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 현대판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유흥을 즐기고 있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이번 달에 받은 영감 이달령 컨텐츠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생각도 많고 좀 내부에서 고찰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영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데 조각조각 모아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번 달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컨텐츠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번 달의 영감은 뭐였는지 가볍고 재밌고 그런 것도 괜찮고 좀 오래 고찰해봐야 될 그런 것도 괜찮고 여러분 뭐 책이나 컨텐츠나 어떤 전시회나 이런 것들 마구마구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영감 더 마구마구 모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